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이 시간마다 상승 나오는 섹터와 종목을 미리 잡아드리고 있는 주식대학의 교수 이윤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추석도 지나갔는데 이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 참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장이 어떻든 우리 주식대학은 잡는 섹터나 잡는 종목마다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서 사실 이게 뭐 차가 좀 막힌다고 하더라도 수익률만 보면 좀 기분 좋은 그런 추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어떤 섹터를 미리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와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미리 공략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있고요. 요런 부분 잘 따라오신 분들 9월까지 그리고 10월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식대학 항상 우리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서 뭐 산업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야겠죠.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추석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 딱 용익당 하고 시작했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강세장이 좀 나오긴 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쁘지는 않은 모습으로 10월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파월이 8월, 9월 그때까지만 9월 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던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부흥시켰다가 자본시장이 너무 많이 거품이 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한번 훅 하고 눌러버렸을 때가 있어요. 지금 파월이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도 연설이 좀 잡혀 있거든요, 일정이. 근데 그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달러 환율 자체가요, 1,420원대가 좀 돌파가 된 상태예요. 굉장히 달러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좀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자체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자, 그런데 우리 주식대학 어떻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시장의 기대감에 가득 차 있든 공포에 가득 차 있든 우리는 뭐다? 산업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미리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그리고 누군가 이 나라의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굴러갈지를 미리 캐치해가지고 미리 선점하고 거기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도 달러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뭐 좋지 않은 뭐 셧다운 이슈라든지 뭐 요런 그리고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를지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의 족집게 종목 우리는 항상 두 종목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공략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언제 방송 끝나고 곧바로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 여기에 이제 콜라텍 게시판 저희 게시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명 그냥 바로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명이랑 전략은 방송 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장이 좋든 나쁘든 뭐 우울하든 기쁘든 뭐 계속해서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수익을 냈냐? 요거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하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히토리와 배터리. 오늘 사실 얘가 상승 섹터를 견인했다고 봐도 무관해요. 우리 얼마 전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100%를 먹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외 자본시장이 좀 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뭐다?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서 협상 카드로 들이밀려고 관세 100%를 들이밀었다. 그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이렇게 그리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출렁거리는 그런 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오늘 상위 종목 20개 중에서 거짓말 안 하고 15개 정도는 히토류나 배터리 여기에 거의 다 요 섹터에 해당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다. 대부분 그런 섹터가 강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강화 같은 경우는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이 히토류는 좀 이렇게 죽을 만하면 사람들이 다 까먹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사람들 놀래키는데 이러다가 또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특히 올라갔던 종목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를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뒤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WTI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58달러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가 자체는 맨날 뭐 막 50% 언더로 50달러 언더로 떨어지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러우 전쟁이 한창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뭐 120달러 넘어가고 150달러 막 넘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어때요? 결국에 지자리 찾아갑니다. 요거 금방 사그라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추석 연휴 동안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7,900만 원 선을 거의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건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보통 10월, 11월에 강세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10번 중에 8번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뭔가 이때 모멘텀이 하나가 더 터져서 여기서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한마디로 얘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이슈. 그리고 얘는 그냥 유가가 좀 내려갔구나. 그런데 지금 이 58달러에서 더 내려갈까? 더 내려가더라도 금방 다시 튀어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1월 동안에 우리가 한 번쯤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보고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보고 뭐 이슈 중점되는 거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해서 뭐 공략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느냐? 나쁘지 않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을 하고 어디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게시판에 입장하신 분들께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한 페이지에 다 담으려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어요. 이 중에서도 조선 관련주를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공략하고 나서 거진 뭐 100%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말에 추석 전에 우리가 공략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17%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뭐다?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 한 자릿수긴 하지만 6.26%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우리 기술. 자, 이윤호 하면 사실 뭐 조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심심하면 원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윤호가 원전을 갖고 나오면 원전은 올라간다. 원전이 좀 시장에서 소외되었다 싶을 때 이걸 탁 캐치해가지고 어떻게 27.4%의 수익을 얻는 거죠. 올라갈 때 잡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걸 탁 하고 낚아채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후회할 때 우리는 수익 내고 떠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KSP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주로 제가 공략을 드렸고 어때요? 53%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다. 그리고 하이젠 R&M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절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맨날 얘 없으면 로봇 깡통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략을 드렸고 이때 이제 한 35,500원에 공략을 해서 지금
55,900원. 지금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55,900원까지 그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57.4%. 뭐 밑에 현대 로템이랑 HD 현대미포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이 사실 야 그게 뭐 어려운 거냐 그냥 바닥 기고 있을 때 그냥 대충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 뭐 시황이라든지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 국내외 정치 상황 그리고 무역 협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섹터와 그중에서도 특히나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가진 회사들을 공략했을 때 이런 애들이 이런 수익률이 우리께 된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일일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디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켜고 들이대시면 링크 뜹니다. 거기에 이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요런 것들 어떤 거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종목들 제가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릴 두 가지 족집게 종목을 딱 알려드릴 거예요. 방송에서는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겁니다. 모멘텀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퀄리타스 반도체.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때 실제로 공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나서 어때요? 아, 좀 빠졌어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 보면 야, 손절을 잘해야 된다. 요선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 15,000원 선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홀딩해라. 이거 광반도체 이거 쉽게 안 죽는다. 이거 홀딩해라. 이거 잠깐 단기 차익 매물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양봉이 3번 연속으로 그냥 빵빵빵 하고 터지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하단 QR코드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충분히 저와 함께 하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원전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죠. 이때 공략을 했고 여기서 슈팅이 거의 일주일 내에 나오면서 27.4%라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누구나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서 요걸 다 이제 보는 방법을 풀려면 뭐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하고 차트가 이러이러하고 뭐 수출입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는 지금 저점이다라고 하면서 공략을 드리는데 요건 뭐다? 진짜 들어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만큼까지 먹는 그런 현명하고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KSP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 관련주인데 자, 요때 공략을 했어요. 요때 공략을 하고 나서 어때요? 그냥 바로 쏴버리죠. 뭐 물론 제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에서 3주 정도를 좀 여유롭게 보고 좀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상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제 뜻대로 되진 않아요. 이렇게 공략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그냥 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하단 QR코드에서 요런 종목명들 제가 다 언급해드리니까 이런 것들 다 가져가시면 된다. 공략도 해드립니다. 그냥 이름만 뿌리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하이젠 R&M 방송 후에 54%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딱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이때 뭐 RSI도 과매수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여기서 전체적인 차트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봉 주봉 거의 그 정도의 관점을 보면서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요 매물대에서 굉장히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다. 근데 여기를 한번 상승 돌파를 하니까 요건 상승 초입이다. 요 양봉 제가 요럴 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때 공략을 했죠. 이때 공략을 살짝 눌렸을 때 공략했는데 어때요? 그냥 쭉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죠. 이때만 해도 47,000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애초에 하이젠 R&M이라는 종목 자체를
이번에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처음으로 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이 종목 명도 잘 모를 때, 생소할 때, 그때 공략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서야 들어올 때 우리는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미리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선구안적인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함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가 괜히 주식대학이 아니에요. 어디다? 하단의 QR코드에 여러분들 저희 우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면 이런 거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자, 얘가 지금 여기 짧게 보아서 그렇지 길게 보면 엄청나게 고점이네요. 근데 제가 고점 종목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고점인 종목은 안 좋아하는데 현대로템은 고점에서 눌림목이라고 판단된 때에 이때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면서 공략했어요? 방산, 철도 이런 애들은 가던 놈들, 등치가 크면서 가던 놈들이 계속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작년 9월, 10월부터 계속해서 나온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때 이제 한 번 더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공략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공략하고 나서 아주 편안하게 뭐 장대양봉을 불처럼 막 뽑아낸 건 아니지만 하루 3%, 4%, 2%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죠. 요런 종목들 어디 제가 뭐 방송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지만 이 직접적인 종목명 공략해야 되는 종목명은 하단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 카메라 켜고 들이대시면 뭐다? 링크가 뜨는데 거기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저 이윤호와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 몇 가지도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요런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요런 거 뭐 사실 뭐 올라가니까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찾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걸 또 저의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을 보는 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보는 눈 이런 것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찝어가지고 그때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같이 종목명과 더불어서 그것도 같이 배우시고 싶은 분들 하단 QR코드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족집게 종목 두 가지 우리 두 가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봐도 되는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도 물론 개장을 했지만 오늘 사실상 첫 번째 주죠. 추석 끝나고 나서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주 뭐부터 우리가 공략하면 좋을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어땠어요? 2차 전지라든지 히토류가 다 갔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 빼고 보면 돼요.
걔네 빼고 아직 안 올라갔던 애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애들, 기대감이 있는 애들,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애들, 앞으로 그렇게 바라볼 애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섹터가 뭐냐? 첫 번째 섹터. 암호화폐예요. 야, 또 제 암호화폐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암호화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아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비트코인을 필두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누군가는 또 도박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사실 투자에선 좀 등한시하는 우리 특히나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등한시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한시하는 섹터일수록 뭐다? 평평하게 가다가 이때다 싶으면 엄청나게 튀어오르는 게 암호화폐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미리 봐야 된다. 그럼 그 미리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알고 투자를 하셔야 저와 함께 하시더라도 뭐다? 그대로 수익을 다 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자, 10월인데 10월 영어로 하면 옥토버예요. 근데 암호화폐계에서는 업토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 10월에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강세가 많이 나왔으면 옥토버라고 얘기 안 하고 업토버라고 얘기해요. 자, 실제로 우리 여기 보면 그 부분 있죠. 이제 1억 6천만 원대, 1억 5천만 원대에서도 제가 한 번 공략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암호화폐 섹터를. 그런데 그 이후에 불기둥 한번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쭉 1억 6천만 원대를 등락을 이제 필두로 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이번 추석이에요. 이번 추석 연휴. 이번 추석 연휴 때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최고점이 1억 7,900만 원 선까지 거의 터치를 했다. 요렇게 원화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야, 그러면 업토버가 시작이 된 거냐? 네,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남들이 좀 지금은 망설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야, 근데 지금 이게 업토버가 맞냐? 야, 근데 이거 지금 괜찮나? 이거 또 갑자기 뭐 시즌 종료해가지고 내리막길 팍 꽂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휴 동안의 최고점 기준 1억 7,900만 원 선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번 이제 주말부터 좀 조정장이 사실 단기 조정장이 좀 시작이 되긴 했었어요. 자, 왜 단기 조정이 왔느냐? 단기 조정이 한 4일 정도 왔거든요. 4일, 3일, 4일 정도 왔는데 그동안에 사람들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야, 시즌 종료다. 야, 이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암호화폐 다 날아간다. 야, 숏 들어가자. 이러는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이 양반. 이 트럼프 이 사람이 야, 중국 너 나랑 싸우려고 지금 뭐 히토류 통제하는 거야? 히토류 뭐 그거 가지고 무기화하는 거야? 너 관세 100%. 트럼프 주특기죠. 예전에 얘가 관세로 한번 비트코인이건 뭐 미국 시장이건을 싹 다 그냥 아주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한번 떨군 전적이 이미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 못하고 계속해서 뭐 더 떨어지거나 반등을 못하고 기어다녔나요? 자산시장이? 아니죠. 미증시는 지금도 신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그때 1억 6천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신고가 경신하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 트럼프 이 양반이 관세에 대해서 멘트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굉장히 세게 하는데 지금 어떻다? 결국에 요걸 다 안 해요. 요 다 안 하고 그래 좀 봐줄게. 그래 너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나도 이걸 조금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협상을 위한 카드. 근데 요거 때문에 시장이 이번에 또 겁먹은 거예요. 야, 이 트럼프가 중국 너 관세하자마자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파삭하고 순간적으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즌 종료냐? 절대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게 이제 10월 10일이고요. 이때부터 11일, 12일, 13일 오늘 장에서의 그건데 어때요? 1억 7,800선에서 쭉 하고 내려왔어요. 거의 뭐 한 8, 9% 정도 그 정도는 거의 그냥 그냥 쭉 내려왔다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게 쭉 내려오고 나서 진짜 시즌 종료면요. 여기서 살짝 횡보하면서 살짝 이제 흐르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요거 잠깐 지우고 요런 흐르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다? 추가적으로 그냥 뭐 이 121선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들 차트적 보조 지표 그냥 싹 다 깨고 밑으로 그냥 뭐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 버려요, 보통. 근데 그러지 않고 어때요? 이때 급등 나왔다가 요때도 좀 기점이거든요. 요때 요선까지 요때 급등이 한번 딱 나오고 나서 요선까지 다시 내려왔다면 제가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비트코인은 1억 7천만 원 예전에 요 상승 그러니까 10월 전에는 1억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사이를 저점으로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흘러가던 친구가 1억 7천만 원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통통통통 튀면서 횡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등 후에 횡보. 이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그렇게 100% 관세를 얘기하면서 단기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투자를 조금 이제 한 2, 3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기 급락은 단기 반등으로 이어집니다. 재급등으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차트 자체가 뭐다?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시험하는 차트다. 사실상 여기서 더 갈 거야 하면서 롱베팅 하는 사람들, 파생 상품이죠. 그런 사람들 싹 다 그냥 청산당하면서 이제 나중에 얘가 1억 9천, 2억 갔을 때 이제 막 매도 청산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사람들이 한번 다 죽어 나갔어요. 이번에도 롱베팅 하고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이제 청산이 됐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요것도 이제 요 롱 포지션을 한번 청산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현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리학자들, 그 이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롱 포지션 그리고 멘탈 쿠쿠다스 멘탈, 두부 멘탈인 사람들을 싹 다 털어내면서 여기서 한번 이제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쭉 올라가는데 요 조정세가 크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신고점을 랠리를 지속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자, 이거 뭘까요? 암호화폐 공포지수예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요, 공포지수가 있어요. 그 공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다? 시장은 과매도 구간으로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 사람들이 다 겁먹고 있으니까 다 팔고 사고 싶어 평소에 올라갈 때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사지 말아야 되나? 공포에 질려가지고 못 사고 다 팔고 나오고 그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암호화폐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50을 기점으로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낮으면 공포, 50보다 높으면 탐욕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40피어까지 내려갔어요. 이 공포 지수, 공포가 꽤 큰 거거든요. 10월, 11월인데 공포 지수가 40이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패닉에 잠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패닉에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억 7,300만 원 선, 1억 7천만 원대 초중반을 유지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극단적 공포에 질린 것 치고는 굉장히 지지를 잘하고 있다. 자, 근데 요건 이제 왜 그럴까? 비트코인 자체는요, 채굴을 하면 채굴을 할수록 이 똑같은 양,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나를 채굴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즉,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원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저점이 상승 갱신될 수밖에 없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시즌 종료 전까지. 근데 그 시즌 종료가 언젠지는 우리가 봐야 알죠. 근데 그것도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 이제 투자 소스로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이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암호화폐가 굉장히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지수가 이 탐욕 공포 지수가 한 60에서 70 사이까지 재상승이 나올 거예요. 10월에서 11월 초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재상승이 나오는데 요까지 재상승이 나오면요. 60대까지 이제 재상승이 나오면 얘가 비트코인이 한 1억 9천에서 2억 사이까지는 진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암호화폐 시장이 10월, 11월 동안에는 좀 강세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암호화폐 시장이 당장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근접했다 이런 이슈에는 지금까지는 반응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자, 네이버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는 우리가 뭐예요?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하고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여기 끝쪽에 이 세 종목 모두 차트 끝쪽에 양봉이 들어가 있죠. 이 양봉이 왜 들어갔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식시장 보시고 뉴스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가 두나무 지분 인수했다고. 네이버가 두나무 지분을 왜 인수할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런 네이버나 뭐 카카오, 뭐 쿠팡 이런 대기업들은 돈이 안 되면 인수를 안 해요. 근데 요때 요 기간에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된다? 관련주들이 한번 쭉 하고 쌌었어요. 잠깐 동안.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 상승은 안 나왔었고 그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건데 그 이후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근데 비트코인 제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저는 연말까지 그래도 한 1억 9천은 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1억 9천에서 2억 정도. 근데 그 기대감이 사실 아직까지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 주식대학, 특히 우리 주식대학 저와 함께하는 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눌렸을 때 사는 거예요. 눌렸을 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앞으로 갈 종목, 갈 이슈인데 지금 당장 뭐 히토류 테마에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들러붙어 가지고 거기에 다 정신 팔려 있을 때 우리는 10월, 11월에 가는 그런 섹터와 종목을 눌렸을 때 미리 선점을 한다. 근데 그 종목명은 요 세 가지냐? 아니에요. 그 종목명은 여기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죠? 하단 QR코드 카메라 켜고 들이대시면 링크 나오는데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종목명 2개 알려드리고요. 내일 아침부터 공략에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암호화폐. 자, 암호화폐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거 뭐 기업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10월, 11월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70%라고 봅니다. 70% 이상이에요. 70% 이상이고 지금 당장 뭐 막 대규모 고래들도 막 청상당했네 막 그러면서 뉴스들이 자극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한번 딱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전고점을 또 갱신해요. 그럼 그 전고점 갱신될 때 관련주들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암호화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을 공략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월, 11월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부 족집게 종목이 뭐길래 이윤호가 이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일부 족집게 종목에 대해서 바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 종목 알 것 같으시면 하단 QR코드 통해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종목명 맞춰보세요. 자, 한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우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슨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이 현재도 매수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551개 이상이고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이 551.2개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 현재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오늘 기준은 얼마다? 955억이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만 995억인 거예요. 얘가 이제 비트코인이 쭉 하고 올라가면 얘도 같이 이 자산도 같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주식들 보유한 자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 엄청나게 뛰죠.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예. 실제로 뭐 세종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에 이제 세종시에 관련된 이슈가 많았는데 세종시 땅값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세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거의 뭐 천정부지로 솟았었어요. 그게 이제 자산 가치 재평가, 그러니까 부동산 재평가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올라갔던 건데, 그 기대감이 올라갔던 건데, 얘는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뒤에서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뭐 이 회사가 너무 위험한 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뭐예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 갖고 있고, 자 여기 보면 비트코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총 자산 평가액이 955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1,400억이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비트코인만 하는 회사냐? 만약에 진짜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얘는 아직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자산이 955억인데 여기서 AR 전문 기업이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어요.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적어도 얘만 해도 한 1,000억 정도는 될 텐데 가치가.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하면 2,0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400억이에요. 얘는 시가총액이 10월, 11월을 가면서 2,000억에서 2,500억까지 돌파를 할 가능성이 그냥 자산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크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2025년 6월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어때요? 비트코인과 정반대로 올라가죠. 이때 최고점 당시, 이 최고점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6,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억 7,300만 원, 1억 7,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 굉장히 커진다고 봐요. 7,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 어디서 알려드린다? 하단에 QR코드에서 알려드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잠깐만 쉬고 그러면 바로 2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두 번째 종목 그리고 섹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조선입니다. 야, 또 조선이냐? 아까 앞에서 그렇게 조선 관련주들 공략해가지고 상승 뭐 나왔다, 수익 냈다라고 자랑했으면서 또 조선이냐? 역으로 보면요, 제가 조선을 하면 뭐다?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스가 제가 맨날 조선 얘기할 때마다 마스가 거려요. 예. 근데 이 마스가가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시장 자체, 이 조선업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미국 조선 부활해야 된다. 미국 조선 부활시킬 거다. 근데 할 수는 있고 진짜 딱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좀 이렇게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조선은 우리나라 조선 마스가래요. 미국이 마스가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꼭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두 번째가 바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왜 얘기를 하느냐? 여기까지는 이 철강 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여기까지도 철강으로 다 운송할 거예요? 여기까지 배로 운송합니다. LNG 운반선으로 운송을 해요. 그런데 그 LNG 운반선을 발주를 어디다가 해요? 우리나라에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 한 번 더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이제 발주가 아니라 수주입니다. 수주. 자, 중국조선이 그동안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엄청난 수주를 따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뒤엎었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트럼프가 또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중국한테 뭐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트럼프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조선 유다이 뭘 했던 이랬더니 진짜 죽었어요. 뭐 트럼프 매직인지 뭔지 뭐 아무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배에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뭐 크레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국이 만든 게 있으면 항만 비용을 엄청나게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냥 관세 발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조선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중국 조선이 죽으면서 어디가 살아났느냐? 이것도 발주됐네요. 네. 한국 조선 수주량이 증가했어요. 뭐 요런 대기업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현재 한국 조선 세계 점유율이 기존의 14%에서 3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조선주들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가던 놈이 간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 실제로 가던 놈들입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서 어때요? 거의 2개월간 행보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STX 엔진 요거 크게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100% 상승 나오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큰 조정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 3개월 정도 이게 좀 이렇게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씩 잊혀지는데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올라갈 때 굉장히 이런 올라갔던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 두 종목, 특히 이 두 종목은 우리가 자주 공략을 하는 친구들이죠. 특히나 이윤호가 공략을 하면 참 무섭게 쏘아 올리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된다. 자, 그럼 바로 우리 2부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선주들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그런데 분위기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그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봐야 되는데 이 회사 뭐 하냐? LNG 운반선도 한대. 아까 알래스카 얘기했죠. LNG 운반한대. 실제로 이 회사가 좀 큰 힌트긴 한데 미국에서 수주를 받은 회사예요. 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다. 그리고 LPG 운반, 컨테이너도 하고, 그리고 뭐 원유 시추 설비까지 한대. 조선이랑 원유 시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대장주입니다. 요거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 빨간색 칸 쳐놓은 게 매번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이 빨간 칸을 보면 2025년 10월 1일.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때가? 연휴 시작하기 전이죠.
연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얘네들은 수주를 받고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세계에서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이 회사의 뭐 배를 원한다. 트럼프가 이 회사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 계약도 계속해서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주가가 고점에서 지지부진한 주가가 한번 쏘아 올릴 그런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어떻느냐. 사실 이제 조선 관련주는 제가 가던 놈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가던 놈이 가려면 실적이 따라줘야 돼요. 우리나라 중소형 조선주가 제가 픽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기대감도 없는데 실적도 안 나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적이 그냥 매해가 될 때마다 콘돔 점프하고 지금은 매 분기마다 엄청나게 점프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025년이 되면서 1,690억에서 2,500억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2,500억에서 2025년 6월에는 3,700억으로 뛰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더 뛸 거예요. 왜냐? 미국에서 원하는데 당연히 뜨죠. 시가총액은 33조인데 요거 절대로 고평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아까 이제 차트 3개를 봤죠?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볼 건데 여기 이제 2025년 1월부터 그냥 꾸준하게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고점 갱신도 같이 한 차트예요. 근데 여기 항상 보면 여기서 크게 상승 나오기 전에 요 지지부진한 구간 있죠. 요 지지부진한 구간이 지나면 고점 갱신이 보통 나옵니다. 근데 고점 갱신이 나오고 나서 어때요? 지지부진한 구간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10월 1일에 수주가 또 들어왔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 10만 9천 원이라는 주가에서 한 번 더 이 전고점인 12만 6,500원을 돌파할 거다. 자, 그럼 이 회사 11만 원 언더로 공략을 하시면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느냐? 그거는 하단에 QR코드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방송 종목은 다 알려드리고 오늘 다 알려드리고 그 방송 종목 중에서 또 어떤 걸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는 내일 아침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다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QR코드 카메라 들이대면 링크 나오죠? 거기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첫 번째 암호화폐, 두 번째는 조선주, 이 두 종목 모두 대장주로 공략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9월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9월까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시장이 좋든 시장이 안 좋든 수익을 계속해서 안겨드리는 그런 주식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런 이제 투자 조언 같은 경우는 말이 좀 꼬이네요. 하단에 투자 고지에 한번 이제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요 두 종목 상승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